네, 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집 정보 마이홈 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이제 전원주택 영상인데 기존의 전원주택 영상이랑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보통 전원주택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건 굉장히 많은데 좀 생소하시고 그럴 거예요. 보통 전원주택 알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들이 아파트에서 살다가 보통 전원주택들을 많이 알아보시는데, 근데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경기도 광주 쪽에 보통 많이 알아보실 수 있는데 좀 굉장히 방대하죠? 뭐 집들도 개개인 취향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옵션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아보는 지역 중 하나인 신현리 쪽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현리 쪽에는 전원주택인데, 이제 뭐 영상 보시면서 이제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우선 신현리 쪽 전원주택을 보통 알아보실 경우에는 이제 보통 태제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좌우측으로 나눠지는데, 뭐 보통 신현 이제 삼리 쪽이 보통 전원주택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뭐 명문세가라는 곳이 굉장히 좀 유명한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그 초입 부분에 있는 전원주택 중에 하나인데, 전원주택들이 보통 요즘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2층 구조 아니면 3층 구조로 해서 보통 나와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이제 땅 평수 대비해서 건물을 조금 크게 올릴 수 있는 구조기도 했는데,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제 계획관리 지역들은 아무래도 보존 지역에 비해서는 땅값들이 높기 때문에 전원주택,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크게 뽑을 수 있지만 마당은 좀 크게 못 뽑는다는 장점이 있고, 보존관리 지역은 그 반대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전원주택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도시가스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도시가스가 사실 설치되어 있는 전원주택들은 전체 제가 전원주택 비율을 보면 거기서 30%도 채 되지를 않아요.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전원주택이 좋은 주택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원주택들 여러 개 알아봤지만은 가장 사실 전원주택 중에서 가장 가격 대비해서 관리비 저렴하게 나온 건 지열보일러예요. 근데 지열보일러로 설치된 전원주택 보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열보일러 이제 설치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싸기 때문에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대안점으로 이제 보통 도시가스들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대단지 전원주택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전원주택들이 생각보다 대단지로 지어진 지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오늘 보여드린 집 같은 경우에도 단지가 그래도 현재 한 10개 좀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들어오는 게 좀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보실 때 뭐 이제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샤시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선은 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단열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인데, 보통 처음에 전원주택을 보실 때 보면 인테리어가 사실 가장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만 봐서 사실 그 전원주택들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아무리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은요, 신축 빌라나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살다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추후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지만 이 인테리어란 부분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결국 퇴색이 되면서 빛이 바래지게 되거든요. 사실 부동산적인 이런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인테리어적인 부분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위치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원주택을 보실 때. 왜냐면은 이 전원주택이라는 게 평생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히 파쇄되는 상황이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전원주택이라는 게 보통 가장 마지막에 고르는 집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저도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실 위치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인테리어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도시가스가 어떻고 사실 이거 부분보다는
사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런 점에서 보면은 뭐 환경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손님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투자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전원주택보다는 차라리 아파트를 고르시라고. 아파트 부분이 사실 투자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장점이 좀 뛰어난 게 맞아요. 나중에 파실 때도 조금 더 용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원주택들을 왜 찾느냐? 크게 보통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마당. 이제 보통 마당, 흔히 말하는 땅을 밟고 싶다. 뭐 예를 들면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점점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드시면 드실수록 이 부분 선호도가 조금 높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층간소음. 뭐 저도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 살아본 적 있지만은 공동주택들은 사실 이 층간소음 부분에서 좀 자유롭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원주택을 좀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이 또 어디 연결되냐면 반려견이랑 또 연결이 돼요. 보통 반려견들이 보통 보면은 아무리 뭐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형견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특성상 민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견을 좀 키우기가 힘든데, 이제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대형견들이나 이런 것들 키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전원주택 이사 오시잖아요. 반려견들이 점점 쑥쑥 느시더라고요. 계약자 분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데 이제 이 얘기는 꼭 드릴게요. 최근 전원주택 시세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보통 전원주택들 처음에 물어보실 때 저렴한 전원주택들은 없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게 전세 매물이 있냐고 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 전원주택 보시면 대부분들이 거의 찾아드리기가 거의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전원주택을 전세를 찾으시는 경우는 사실 이거거든요. 2년 정도 살다가 전원주택을 살지 안 살지 결정해보자. 사실 그런 생각으로 사실 전원주택 전세를 알아보시는데, 이런 전원주택 중에서는요, 적어도 신축적인 부분에서는 전원주택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집들은 소장하는 목적이 굉장히 강한 집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로 내놓으실 확률들이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잔금 치를 때 이제 대출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전세로 내놓으신 경우는 제가 딱 두 케이스 봤거든요. 두 건을 봤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제가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들 참 비싸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전원주택들은요, 다른 게 없어요. 땅값이 올라가면 집이 올라가는 그 집이 전원주택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대지지분이랑 영향도가 좀 큰데, 전원주택은 그 대지지분 자체가 온전히 그 집을 구매하신 집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간단히 말씀 전원주택도 올라가요. 여기 전원주택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게 이제 5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원주택이라는 게 최근에 보면 분양가들이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땅값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제가 만났던 손님분 중에서 예전에 전원주택이 이제 비싸다 해서 사시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 나중에 또 한번 만났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전원주택은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가격적인 부분은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전원주택이라는 게 사실 그리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들 전원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당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전원주택을 보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서울 쪽에서는 사실 이런 구조 전원주택들이 나오기 힘들겠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어요. 참 희한한 게,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도 전원주택에 관련된 문의는 그래도 가끔씩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전원주택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가지 로망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집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이런 집을 많이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요. 앞으로도 제가 전원주택 관련해서 이런 영상들 종종 정리해서 남길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좀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이것저것 제가 생각나는 거를 좀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거 좀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은 제가 이런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좀 가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ause you are my girl.